너 이딴 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이를 꽉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른 회사 다 놔두고 이제 본보기로 한국계 회사를 소송을 걸더라고요.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화창하고 이 산들바람, 평온한 하루입니다. 아, 하늘도 파랗고 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바레오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서 살길 잘한 8가지 이야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한번 봐주세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살면서 좌절했던 8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을 데리고 저희 와이프와 저희 첫째 딸을 데리고 일본에 온 케이스거든요. 제가 29살 때 왔는데 가족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되게 사실 힘든 내색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좌절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진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년 살면서 제가 좌절한 이야기를 한번 8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 와서 어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2가지를 했었어요. 한 가지는 신주쿠에 있는 바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도 좀 하면서 설거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가 29살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같이 일하던 요리장님이 계셨는데 요리장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저도 되게 많이 아껴주셨는데 제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일본 와서 왜 왔냐,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옆에서 너 이딴 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워서 막 진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서러웠거든요.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이를 꽉 깨물고 막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나,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편하게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라고 너무나 좌절감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본에 살면서 계속 참 외국인의 이 노동자, 그 천상 외국인 노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보다는 인정도 못 받고 좀 그런 있잖아요, 선입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언제부터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래, 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중국 분들, 뭐 베트남 분들 보면 뭐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었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노동자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비애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 넘어서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외국인 차별입니다. 첫 번째 얘기랑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과 일본 사람이 아닌 외국인과 얘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 월세를 방을 구한다 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신청하면 2개 정도는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너들이 외국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막 야반도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원이 보증되지 않는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신용카드 하려고 신청해도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애들이, 특히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약간 무시를 당한다. 뭐 꼭 말로 안 해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시를 당하거나 하면은 정말 좀 참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좁은 인간관계입니다. 일본 분들이 친해지기가 의외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친구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뭐 그냥 친구라고 표면적으로 친구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엔 그랬거든요. 일본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정말 친절하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이게 진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냥 자기가 친절해 보이려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친절한 게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일본에서 다테마에라는 말도 있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친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언어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일본어를 너무 잘하고 이 친구들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물론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예, 사람마다 또 틀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좀 역시 내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국인 사업가의 불리함입니다. 예.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뭐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느껴질 수 있는데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의 신용을 얻을 때까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대표자 괜찮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심사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할 때 오케이를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좀 사회에서 좀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대표님이 한국인이셨던 그런 일본 회사인데요. 그 어떤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의장권 침해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상대 회사는 좀 일본의 되게 큰 회사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일부러 타겟을 해서 의장권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의 비슷한 제품을 파는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다 일본 회사였고 우리 회사만 이제 한국계 회사였는데 다른 회사 다 놔두고 이제 본보기로 한국계 회사를 소송을 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일본에서 사업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외국인이라고 이런 또 문제를 당하고 이런 경우를 겪는구나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사시면 다 느낄 비자와 행정제도입니다. 와, 이게 일본에 살다 보면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이 문제, 고충으로서는 비자 문제가 꼭 있죠. 처음에 유학비자로 와가지고 취업비자, 그 다음에 뭐 경영관리비자, 영주권까지 이렇게 코스를 밟다 보면 꼭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그 아날로그의 나라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간도 겁나게 오래 걸려요. 비자 신청부터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 1년 이상 기다렸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 다시 준비해서 재신청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진짜 한국 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와, 이런 고충을 당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 법인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일본은, 한국은 인터넷으로 다 끝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 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내야 되고, 뭐 도제 사무소에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네 군데에 다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요. 이런 뭐 너무 이 비효율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일본의 특징이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일본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예, 어떻게 해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요, 아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부모로서는 마음이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진짜 유아 때부터 살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일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내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이런 걸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정체성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국인인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한국인인가? 나는 한국을 잘 모르는데? 한국에도 몇 번 안 가봤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런 일본이라는 데를 오기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겪어버린 거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또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또 이 자부심도 느꼈으면 좋겠고, 한국의 여러 가지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보다 일본 문화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좀 덜 접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너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애들은 나는 약간 일본인 같은데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도 한국 이름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보이지 않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느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요, 사회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일단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보면은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좀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사람을 사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처럼 마음 놓고 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언어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면 우리는 안에서 막 놀고 싶잖아요. 언어를 잘 못한다는 거는 안에서 놀지는 못하고 밖에서 디즈니랜드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입장을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일본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거를 저도 이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가지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외국인인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신기해하고 더 많이 궁금해하고, 특히 요즘은 한류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 아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먹을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냥 좌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인 불편인데요. 진짜 좀 잘 먹을 게 없어요. 예, 뭐 여러분 가끔 여행 오시면 맛있죠. 일본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막 스시, 우동, 뭐 돈까스, 뭐 스키야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맛있고 끝이에요. 그래서 먹다 보면 물립니다 이제. 예, 그래서 뭐를 시켜 먹으려도 시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한국에 있으면 막 이거저거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막 야식에 뭐에 막 배달 음식에 너무 맛있는 거 많은데 좀 매콤한 것도 땡기고 막 그런데 맨날 간장 베이스에 이런 뭐 좀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냥 개인적인 넋두리였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본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온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이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고요. 막 큰 고난과 역경을 준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그 고난과 역경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겨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해외에 정말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듦을 다 이겨내셨을 때 많은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완성된 자아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 역경과 고난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간발의 효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